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제 습득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5월 11일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. 네. 왜 그러냐면 경찰이 이 손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뒤인 바로 5월 2일 날 그 유실물 발견 시 반포 안내센터에 가지고 꼭 이게 신고를 해달라라고 해서 3차례 협조 요청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5월 8일 날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비번인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했을 때 바로 이 환경미화원은 자기는 그때 발견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11일 날 본인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5월 8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미룬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. 그런데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거기에 계속 그 경찰과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섰는데 네. 본인이 그 휴대폰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체면 수사를 했는데 검사가 불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잘 체면이 안 걸리는 체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명백하게 형법상에 있어서의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. 네. 그리고 왜 그러냐면 불법적으로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영적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라도 과연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경찰의 수사가 더 필요한 대목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 휴대전화 포렌식했지만은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저희가 궁금해했던 뭐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는 단서가 되지 않는 겁니까?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바로 오전 7시 2분에 전원이 오프되고 난 이후에는 일체 켜진 것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언제 어디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동석자 A 씨의 그 변호인 측에서 지난번에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9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 그 동석자 A 씨 어머니가 4시 27분에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5시 30분에 이 손 씨의 부모에게 아들을 지금 찾아야 된다라고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손 씨의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3번째 바로 이 동석자 A 씨가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전화기가 바뀐 것 같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이 동석자 A 씨 휴대폰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6시부터 전화를 했을 때 계속 신호가 갔다는 거죠. 신호가 갔다는 거는 휴대폰이 켜져 있었다는 그렇죠. 거고요. 네. 7시에 이제 그 전원이 오프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그 기지국에서 위치가 잡혔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위치가 뭐 한강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다시 됐는데요. 그렇다면 4시 27분과 6시 사이에 누군가가 이 휴대폰을 갖다가 켰다가 7시에 휴대폰을 껐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성립이 되는 거죠. 그렇다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켰으며 그리고 이 휴대폰이 발견된 이 장소에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4월 25일부터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. 왜냐하면 거기에 비가 온 것이 9차례가 왔었거든요. 그래서 전혀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여기다가 갖다 놨을까 그것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지난주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경찰은 사고일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부분들을 더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? 이번에 사실 이것이 이 친구 또 동석자 친구 A 씨의 범죄 혐의 입증이 아니고 이 손 씨가 어떻게 해서 물에 들어갔는가는 익사하게 된 경위와 익사 현장에서 동석자 A 씨가 혹시 어떤 그 기억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8시간 동안 블랙아웃 됐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동석자 A 씨가 바로 손 씨의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것은 내가 같이 있는데 갑자기 손 씨가 막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신음소리 낸 그 손 씨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옷과 신발에 흙이 묻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거는 언제 얘기했냐면 블랙아웃이 지난 이후에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기억이 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볼 때는
이 유가족들은 익사 경위에 대해 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을 것이지 네. 그것이 뭐 어떤 그 범죄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은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경찰에게 모든 공이 넘어갔으니까